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전쟁은 이제 가능성이 아닌 시점상의 문제다. 9.19 군사합의 무력화의 책임을 우리나라에 떠넘기며 이렇게 위협했는데요. 김명수 합참의장은 전방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도발에는 압도적으로 응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 11일 만에 본격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의 세밀 조정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에 조직된 정찰위성 운용실은 12월 2일부터 자기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은 또 위협의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 논평원의 글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어떤 적대 행위도 대한민국의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논평원은 또 지난 5년간 유지되어 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됐다며 남측이 북남 군사 분야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이 충분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우리 정부가 군사분계선 주변의 비행 감시를 제한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북한은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논평은 이 같은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NLL 주변 해안포를 개문하고 휴전선 일대 감시 초소를 재설치하는 등 도발 징후가 잇따라 나타나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어제 서부전선 방공진지 등을 찾아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적극,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그것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근무해 주기 바랍니다. 김 의장은 중부전선 최전방 부대도 방문해 적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압도적 능력으로 철저하게 응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군도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미사일 SM-2의 국내 첫 실사격 훈련에 성공한 사실을 공개하며 실전 교전 능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부부 싸움 끝에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밖으로 던져버린 20대 친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기는 화단으로 추락했고 발견한 주민이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오늘 오전 6시 20분쯤 25살인 엄마 김모 씨가 이 아파트 15층에서 본인의 딸을 던진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생후 6개월이었던 딸은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이 집을 나간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아기가 없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자주 다퉜으며 그제 김 씨가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도까지 나와서 싸우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막 자주 싸웠어요 항상.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부산 사하구의 한 다가구 빌라에서는 90대 여성과 30대 외손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90대 여성의 딸인 60대 여성 역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닿질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문을 강제로 열어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장시간 연락 두절로 문개방 요청돼 있네요. 2명은 사망이라서 인계했고 1명만 대원해 주겠습니다. 의식 없고 호흡은 있는 상태였네요. 현장에서 범행 징후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베란다의 보일러 연통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40분쯤에는 경기 고양시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거주자인 52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나흘 전 입적한 자승 스님의 영결식이 조계종 종단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더 이상 구할 것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스님이 후대에 남긴 열반송 글귀와 함께 다비식도 봉행됐습니다. 이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승 스님의 법구가 장작을 쌓아 만든 연화대 안으로 서서히 들어갑니다. 곧이어 20여 명의 스님들이 불이 붙은 거화봉을 들어올리고 동시에 연화대 아래로 불을 집어넣습니다.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2년 동안 사라지는구나. 연화대를 덮고 있던 자승 스님의 열반송 글귀도 불길 속으로 함께 사라지고 주변의 스님과 불자들은 두 손을 모은 채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다비식에 앞서 서울 조계사에서는 자승 스님의 연결식이 조계종 종단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은 종정 성파 스님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등 주요 인사와 불자 10,0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 중흥에 힘쓴 고인의 생전 업적을 추모했고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은 자승 스님이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입적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참회의 소신 공양으로 사부 대쟁에게 큰 울림을 법으로 남기고 가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승 스님이 포용과 사회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하신 큰 어르신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부처님 법을 전하신 스님의 삶은 우리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8년 동안 조계종 33,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성시 칠장사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후 자승 스님의 차량과 거처에서 유언장이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이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춰 불러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서울 아파트 값은 많게는 수억 원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경매로 넘어오는 서울 아파트 매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공원과 학교로 둘러싸인 데다 전철역도 가까워 강남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단지 중 하나입니다. 94제곱미터 기준 시세는 약 37억 원. 그런데 최근 경매로 나온 같은 크기 아파트가 4번의 유찰 끝에 최저가가 14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선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 약 16억 원을 더해도 시세보다 7억 원이 싼 상황입니다. 집이 시세대로 팔리면 대출금 9억 원을 갚고도 남는 상황이지만 집주인은 경매를 막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채무자한테, 그 집주인한테 그냥 팔아라.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온 거 보면 돈 구하기가. 감정가보다 싸다고 선뜻 입찰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경매가 아닌 일반 매물 가격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3억 5천까지는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 아래로도 될 것 같아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집주인들은 바로 얼마 전에 산 집도 매물로 내놓는 상황입니다. 이분은 저는 본점만 돼도 팔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올려놨고.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대출 강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전국 아파트값도 5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조정 기대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아파트 시장이 갑자기 냉각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제때 팔리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는 매물도 증가세입니다. 지난달 경매로 나온 서울 아파트만 281건, 2016년 5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대치로 전달과 비교해도 2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경매 아파트 역시 작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신규로 유입되는 것들도 많아지고 경매 시장에 있는 것들도 유찰이 많이 되면서 이게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소한 얼어붙은 분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거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회사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노동자가 숨지게 됐다면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전부터 시행 중이죠. 다음 달부터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까지 법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2년을 더 미루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에 영세 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80만여 개에 달하는 기업들을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2년 추가 유예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그간 논의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공식 사과와 유예 기간 중 안전 확보 계획 수립, 2년 후 전면 시행 확약이 전제된다면 2년 유예를 고려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정부 야당 측이 바란다면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유예 법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 여당도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 6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며 유예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을 한낱 부품으로 여겼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간 거 아닙니까? 또다시 2년의 유예를 달라고 한다면 무엇을 바꿀 겁니까? 한국노총도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유예 추진에 민주당도 정부 사과와 대책 마련을 전제로 뜻을 모으면서 고 김용규 노동자 사망 이후 2년 만에 만들어진 중대재해법은 제정 5년 만인 2026년에야 전면 시행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